한글은 신이 인간에게 내린 선물입니다. 한글 때문에 한국은 곧 세계의 중심 역할을 할 겁니다. 한글은 그냥 언어가 아니라 무기와도 같습니다. 경제 성장과 한류 문화 열풍으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들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한국어에 관심을 가지는 수준이 아니라 한글의 우수성은 이미 일찍부터 세계의 저명한 기관과 학자, 작가, 언어학자들의 인정을 받아왔는데요. 특히 이 중에는 한국에서만 50만 부가 팔렸고 10년간 서울대학교 대출도서 1위에 빛나는 총균쇠의 저자인 제레드 다이아몬드도 있다고 하죠. 그는 과거 한국의 한 언론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한글에 대한 완전히 색다른 시각을 제시해 자리에 있던 사람들을 전부 깜짝 놀라게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는 어떤 말을 남겼을까요? 책 좀 읽는다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의 명작으로 손꼽히는 총균쇠. 필리처상을 받으며 10개월간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에 올랐던 이 책은 우리나라에선 사피엔스와 함께 사람과 문명을 이해하기 위한 필독서로 여겨지며 오늘날까지 두터운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책의 저자이자 생태학, 언어학, 역사학 등 수많은 학문을 섭렵한 석학인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독특하게도 한국을 좋아하는 한글 예찰론자로도 무척 유명합니다. 사실 그의 한글 사랑은 총균쇠에서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책의 서문에서부터 한글을 한국인의 천재성에 대한 위대한 기념비라고 칭하는가 하면 한글은 독창성이 있고 기호, 배합 등 효율성에서 각별히 돋보이는 세계에서 가장 합리적인 문자라고 칭송하고 있죠. 그러면서 작가는 세종대왕은 자음과 모음의 형태는 물론이고 한글 자모에만 있는 몇 가지 독특한 특징들을 새로 발명했다. 세종과 집현전 학자들은 세계의 어떤 문자 체계에서도 유례가 없는 놀랍고도 새로운 원칙을 만들었다라며 독보적인 이점을 지닌 한글의 우수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런 한글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려면 직접 그 글자를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한 작가는 급기야 영문판에 한글시를 원문 그대로 싣는 과감한 선택을 감행했죠. 그리고 그의 한글 사랑은 이 책 한 권에서 끝나지 않았는데요. 2016년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한국이 그토록 짧은 시간 동안 눈부신 경제적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한글에 있다는 놀라운 분석을 내놓아 화제가 되었습니다. 알다시피 총균쇠의 핵심 주제를 살펴보면 강대국들이 어떻게 부강해졌는지 지리적, 환경적 요인을 비롯한 다양한 요인들을 토대로 놀라운 분석을 해내고 있는데요. 그런 작가에게 있어 70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최빈국에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가 된 한국이라는 나라는 자연스럽게 호기심이 드는 주제이고 연구하고 싶은 욕구가 끓어오를 수밖에 없는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 제레드 다이아몬드가 내린 결론은 한글의 존재 덕분이었는데요. 실제로 그는 해당 인터뷰에서 한국이 부유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한글이라는 문자체계다. 한국인들은 한글을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한글이 세계 기준으로 볼 때 얼마나 훌륭한지 충분히 알지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글은 세계 최고의 문자다. 그것도 2등과 차이가 큰 1등이다.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합리적이면서 가장 빠르게 읽을 수 있는 문자체계다. 한글의 장점은 뛰어난 한국의 교육과 함께 한국이 부유해지고 과학과 기술 분야에서 매우 빠르게 세계적인 리더가 될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고 설명했죠. 그의 말을 풀어 설명해보자면 한국인들은 다른 나라의 언어체계에 비해 압도적으로 우월한 문자인 한글을 가지고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교육열을 바탕으로 각종 지리적, 환경적 한계를 뒤엎고 오늘날의 눈부신 경제적, 문화적 발전을 이뤘다는 건데요. 그러면서 그는 장차 한글이 갖고 있는 우수성을 바탕으로 한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의 중심 역할을 하며 현대에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예측도 덧붙였습니다. 현재 인류는 국가 간 불평등, 기후변화, 환경자원 남용 등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한국이 온갖 어려움을 뚫고 성공 스토리를 써왔듯 인류가 직면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데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믿는다. 그런데 사실 한글의 우수성은 입이 마르도록 칭찬해도 부족한 것은 맞지만 이로 인해 세계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될 거라니 약간은 낙관론적인 예측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오프닝에 말씀드렸듯 한글의 우수성은 사실 세계의 저명한 기관과 학자, 작가, 언어학자들의 폭넓은 인정을 받을 정도로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언어죠. 일단 현존하는 지구상의 문자 중에서 유일하게 창제 연어릴과 창제한 인물이 밝혀진 언어는 우리 한글뿐으로 언어연구학으로 세계 최고인 영국 옥스퍼드대의 언어학대학에서 세계의 모든 문자를 놓고 합리성, 과학성, 독창성 등의 기준으로 매긴 순위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할 정도 우월성을 인정받았는데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유네스코가 세계기록 문화유산으로 지정한 것도 한글의 우수한 독창성과 무형문화유산으로 중요한 가치를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죠. 실제로 다른 언어와 비교해본다면 세종대왕이 수백 년 뒤를 내다본 정보통신대왕이 아니었을까 하는 감탄사가 절로 나올 정도로 수준 차이가 심각하다는데요. 우선 영어와 비교해봐도 26개인 알파벳은 한글과 같은 소리문자이고 조합도 쉽지만 같은 알파벳 A라도 그 위치에 따라 발음이 모두 다릅니다. 그러나 한글은 하나의 글자가 하나의 소리만 가지기 때문에 누구라도 빨리 그리고 쉽게 배울 수 있고 무슨 뜻인지 몰라도 최소한 읽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타자에서도 우리 한글은 확연한 차이가 있는데요. 일례로 중국인이 컴퓨터 자판을 치는 모습을 보면 3만 개가 넘는 한자를 어떻게 일일이 칠까 싶은 궁금증이 들죠. 당연하게도 한자를 자판에 나열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국어 발음을 먼저 영어 알파벳으로 입력한 다음 단어마다 입력키를 눌러야 알파벳에서 한자로 바뀝니다. 게다가 같은 병음을 가진 한자가 20개는 넘어 고르는 데만 해도 한참이라 여간 불편한 게 아니죠. 일본어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각 단어를 먼저 영어식 발음으로 컴퓨터에 입력해야 이에 맞는 글자가 화면에 나타나는 식인데요. 거기다 문장마다 한자가 있어 쉼없이 한자 변환을 해줘야 하므로 속도는 더욱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한글은 어떤가요? 24개의 자음과 모음만으로 자판 내에서 모든 문자 입력을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한글은 정말 신이 내린 축복이자 선물과도 같은데요. 이렇다 보니 중국이나 일본의 인터넷 친화도가 한국보다 낮을 수밖에 없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야말로 디지털 문자에 최적화된 한글 덕분에 한국은 정보통신 시대에 큰 경쟁력과 우위를 선점할 수 있었고 인터넷 강국으로 급부상할 수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것이 곧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된 셈이며 1990년대부터 한국이 문화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했던 것이죠. 이렇게 자세히 풀어놓고 보니 세계적 언어학자들이 한글은 가장 배우기 쉽고 과학적이어서 세계 문자 중 가장 으뜸이라고 임모아 말하는 이유가 체감되는데요. 실제로 소설 대지를 집필한 미국의 작가 펄벅은 한글이 전 세계에서 가장 단순한 글자이며 가장 훌륭한 글자라며 세종대왕을 한국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라 칭했죠. 영국 언어학자 제프리 샘스는 한글이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다는 점도 독창적이지만 기본 글자에 획을 더해 음성학적으로 동일 계열의 글자를 파생해낸 방법이 대단히 훌륭하다며 한글은 신이 인간에게 내린 선물이라 극찬했습니다. 영국의 역사 다큐멘터리 작가 존 맨도 한글은 모든 언어가 꿈꾸는 최고의 알파벳이라고 했고 시카고 대학의 맥콜리 교수는 미국인이지만 우리나라의 한글날인 10월 9일에는 20년 동안 빠짐없이 한국 음식을 먹으면서 이 날을 기념하고 있다고 하죠. 이렇듯 외국 학자들이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는 한글은 최근 한류 열풍을 타고 전 세계로 퍼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말은 있어도 고유의 문자가 없는 지구촌 여러 종족들이 한글을 써보는 시도를 하고 있는 요즘인데요. K-팝, K-드라마 같은 한류에 푹 빠진 해외 팬들도 한글 자막으로 한류를 즐기는 것을 넘어 이제 적극적으로 한국어를 공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듯 훌륭한 언어 덕분일까요? 문맹률 0.05%로 전 세계에서 가장 낮다는 한국. 이쯤 되면 너무 머지않은 훗날 언젠가 우리의 언어 한글도 세계 공용어가 되는 희망을 품어봐도 괜찮지 않을까요?